서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하얀 간병인 가운을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미래의료재단 상속녀에서 서울대병원 간병인으로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변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가운의 단추를 채웠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박철수 이사장은 반대했었죠.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병원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환자 가족들의 절망스러운 눈빛, 밤새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의 지친 어깨,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책으로만 배우는 의료 경영은 한계가 있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설득했었습니다. 진짜 현장을 알아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남편 이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7시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과장인 재민은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출근이지? 재민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응, 좀 긴장돼. 긴장할 게 뭐 있어? 그냥 환자 돌보는 일인데. 재민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간병일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야. 전문성? 재민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하는 의료기기 영업이 진짜 전문직이지. 의사들이랑 직접 상담하고 최신 의료기술을 다루는 일이라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서울대병원 7층 내과 병동. 서연은 간병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김수진 팀장이 병동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이시죠? 많이 힘들 거예요.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어요. 여기 계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중환자예요. 가족들도 많이 지쳐 있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담당 환자는 75세 김할머니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지 2달이 넘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옆에서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새로 오셨네요. 잘 부탁드려요.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신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희망의 끈이었어요. 오후 6시 퇴근길. 재민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병원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김 과장. 부인 나오네. 동료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간병인 가운을 입고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분이 과장님 부인이세요? 간병인 하신다고 들었는데. 응. 잠깐 경험해 보는 거야. 재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을 때 재민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고생했어. 이쪽은 우리 부서 직원들이야.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네. 간병일이 많이 힘드시죠? 한 동료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잠깐 체험해보는 거라니까. 우리 와이프는 원래 마케팅 일했었어. 서연의 마음에 뭔가가 덜컥하고 무너졌어요. 왜 변명을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민아. 응? 아까 왜 그랬어?
뭘? 간병인을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재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제약회사 과장인데 아내가 간병인이라고 하면 어떻겠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체면이 서지 않잖아. 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아, 복잡해.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재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해 못할까? 그날 밤 서연은 의료 경영학 책을 펼쳤어요.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재민이 잠든 사이 조용히 공부하는 시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책 속에는 현장에서 본 것들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의료진 간의 협력 시스템, 병원 경영의 핵심 가치, 모든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도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감정. 진정한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병동의 일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오늘부터 방문객 출입이 더 엄격해져요. 수진 팀장이 아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간병인 분들도 감염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세요.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환자들이 가족을 못 만나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거든요. 김할머니는 오늘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딸이 못 온다니까 허전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더 자주 와서 말동무해 드릴게요. 고맙다 얘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서연의 가슴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선택한 거야. 집에 돌아오니 재민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요즘 병원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꼭 거기서 일해야겠어? 재민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들은 누가 돌봐?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꼭 할 이유는 없잖아.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의미? 재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그냥 무모한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욕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재민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이재민 과장님 맞으시죠? 무슨 일이세요? 새로운 의료기기 납품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큰 계약이라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신이 났습니다. 서연아, 나 이번에 큰 거 하나 잡았어. 뭔데? 의료기기 납품 계약이야. 성공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지. 재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민이 의료기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인 박 할아버지였어요. 가족은 안 오시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혼자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점심시간에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요즘 들어온 의료기기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재민이 담당하는 그 기기는 아닐까요? 퇴근 후 서연은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재민아, 의료기기 납품할 때 안전성 검사는 제대로 하는 거지? 당연히 하지. 왜? 혹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돼? 재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걸 납품하겠어? 하지만 재민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냥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알아. 걱정하지 마. 재민이 대충 넘어갔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정말 안전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환자들이 위험해질 텐데. 며칠 후 병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로 들어온 의료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환자 한 분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서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메디텍이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건 재민이 다니는 회사였어요. 서연은 급히 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른 기기로 교체하는 일을 도왔어요. 의료진들이 서연의 빠른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간병인이신데 정말 잘 아시네요. 응급 상황에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재민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메디텍 의료기기에 문제가 있었어.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환자가 위험할 뻔했어. 너희 회사 제품 맞지? 그건 아마 사용법을 잘못 알았을 거야. 재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사용법 문제가 아니었어.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내가 뭘 알아? 의료기기는 전문적인 거라고.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환자 안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결국 재민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민은 정말 환자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메디텍 회사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서연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재민은 이런 걸 알고 있을까? 새벽 2시 재민이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공부하는 서연을 봤습니다. 아직도 앉아? 응. 좀 더 공부하려고. 재민이 서연의 책상을 봤어요. 의료기기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걸 왜 찾아봐? 그냥 궁금해서. 재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너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걱정? 재민이 비웃었어요. 간병인이 의료기기 전문가보다 더 잘 안다고? 서연의 마음에 뭔가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어.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현실을 몰라. 재민이 냉정하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현실을 모르는 건 누구일까? 재민은 절대 모를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곧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서연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병원 연말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간병인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재민도 남편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좀 조용히 있어줘. 재민이 병원 입구에서 서연에게 속삭였어요. 무슨 뜻이야? 그냥 간병인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마.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송년회장은 화려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각 부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 팀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이 간병인 테이블로 향하는데 재민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나는 의사들 테이블에 앉을 거야. 그럼 나는? 너는 내 자리에 앉아. 재민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연의 마음에 뭔가가 쿡 하고 찔렸습니다. 송년회가 시작됐어요. 병원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 각 부서별로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가 돌아왔을 때 수진 팀장이 일어났어요. 간병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오신 박서연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그때 한 의사가 물었어요. 서연 씨 남편분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재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어떤 일 하세요? 제약회사에서 의료기기 영업을 합니다. 의사들이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와 같은 업계네요. 부인분이 간병일 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게 잠깐 경험해 보는 거라서요. 경험이요? 네, 원래는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재민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또 변명을 하는 걸까요? 한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보다 침착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의료 지식도 풍부하시고. 칭찬이 이어졌지만 재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 그런 건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겠죠. 재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전문 서적들을 공부하시더라고요. 수진 팀장이 말했어요. 의료 경영학까지 배우고 계시던데요. 순간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료 경영학이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재민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얼음장 같았어요.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료 경영학은 언제부터 공부했어? 조금씩 배우고 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서연이 재민을 바라봤어요.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해 못해?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의료업계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그런데 왜 간병일은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아까 왜 그렇게 변명했어? 재민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무슨 사실? 너는 간병인이잖아. 그게 사실이고.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그래,
나는 간병인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아, 복잡해. 재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싸움은 계속됐어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창피하지? 재민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물었어요. 뭐가? 내 아내가 간병인이라는 게. 서연이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창피한 건 당신이야. 뭐라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당신이 창피해. 재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알잖아. 사회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 의미? 재민이 비웃었어요. 남의 똥, 오줌 받아내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나가줘. 뭐?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야, 여기 내 집이야. 그럼 나가 방이라도 들어가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진짜 이상해졌어. 간병일 시작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야. 재민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자랑스러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재민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꽝 닫았어요.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서연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깨끗한 소리였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견뎌봐야겠어요. 재민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그날 밤 서연은 의료 경영학 책을 펼쳤어요. 재민의 콧소리 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무기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미래로 가는 계단이었어요. 서연은 그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모를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쳤어요. 맑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송년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재민은 서연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재민이 요즘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게 말하며 지나갔지만 서연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재민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관심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서연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잘 이겨내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밤새 곁에 있어줘서 힘이 났어.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재민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일찍 들어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굳은 느낌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그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열어봐.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이혼합의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재민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한 글자 한 글자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왜? 왜긴 왜야? 우리 더 이상 안 맞잖아. 재민이 일어나서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간병이를 시작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야.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는 의료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내 아내가 간병인이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서연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창피하다고? 당연하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는지 알아? 재민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김 과장 부인이 간병인이래. 뒤에서 다들 웃는다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서연이 이혼합의서를 다시 봤어요. 재산분할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이 집도 내 명의고 적금도 내가 만든 거잖아. 재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번 돈은 어디 갔어? 그건 내가 간병이라면서 쓴 거잖아. 교통비, 식비 이런 걸로. 서연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는데 그것도 자신이 쓴 거라고 하다니. 재민아, 우리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야. 내 수준에 맞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알겠어.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 이혼하자. 재민이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진짜로? 응. 도장 어디 있어? 서연이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어요. 잠깐, 좀 더 생각해보지 그래. 재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서연이 도장을 찾아서 가져왔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할 거야. 서연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재민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해?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야. 서연이 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해방? 당신 같은 사람과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 재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당신은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서연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 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이틀이면 충분해. 알겠어. 그럼 이틀 후에 나가. 재민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풀렸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요? 서연은 침실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들,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의료 경영학 책들이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야. 서연아?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아빠, 이혼했어.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겠다. 집으로 와라. 응. 그 자식이 뭐라고 하던? 간병이라는 게 창피하다고 하더라. 박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창피하다고? 응.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고. 그래. 이제 그 자식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알 때가 왔구나. 아빠, 내일 회사로 와라.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야.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 미래 의료재단 부의사장으로 복귀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재미는 아직 모를 거예요. 자신이 무시하고 내친 그 아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를 위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의 미소였어요. 거실에서는 재민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재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사 후배 한율이었습니다. 과장님, 이혼 정말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재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재민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연과 재민,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재민은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유리와 공개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축하해줬습니다. 과장님, 이번엔 진짜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유리 씨 같은 전문직 여성이 과장님께 잘 어울려요. 재민은 기분이 좋았어요. 서연과 이혼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재민 과장님, 부장님께서 부르세요. 재민이 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앉아, 김 과장. 네, 부장님.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해. 재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미래 의료재단과의 계약이야. 엄청난 규모지. 재민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미래 의료재단이요? 그래.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이잖아. 이 계약만 성사되면 자네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재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내일 오후 2시에 첫 미팅이 있어. 준비 철저히 하고.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재민이 자리로 돌아와서 유리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나 대박 터졌어. 뭔데요? 미래 의료재단 계약을 내가 맡게 됐어. 유리의 얼굴도 밝아졌어요. 와, 정말요? 그럼 승진 확실하겠네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결혼 준비할 수 있어. 두 사람이 기쁘게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이 살던 집은 이제 재민 혼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간병인 노가다나 하고 있을 때 나는 인생 역전하는구나. 재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재민과 유리는 미래 의료재단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우와, 정말 크네요. 유리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곳과 계약하는 거야. 재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건물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 45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45층에 도착하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은 복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재민 과장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담당자분께서 곧 오실 예정입니다. 비서가 물과 차를 준비해주고 나갔어요. 재민과 유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장되네요. 유리가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준비 완벽하잖아. 재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똑똑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서현이었어요. 하지만 재민이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자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재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리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미래의료재단 부의사장 박서연입니다. 부의사장? 재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재민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된 거냐는 말씀이시죠? 서연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업무 미팅을 하러 온 거 아니신가요? 재민이 유리를 돌아봤어요. 유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미래의료재단 부의사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꺼내 재민 앞으로 밀었어요. 미래의료재단 부의사장 박서연. 글자가 재민의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뭐요? 당신이 재벌가 딸이었다는 거야?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재벌가 딸이라기보다는 의료재단 상속녀죠. 재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가. 그럼 간병인은? 현장 경험이었어요. 의료재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아야 하니까. 재민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재민 씨 앉으세요. 미팅을 시작하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서연아. 아니, 부의사장님. 재민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게 있지 않아? 개인적인 이야기와 업무는 분리해야죠. 서연이 파일을 펼쳤어요. 이번 의료기기 납품건에 대해 검토해 봤는데요. 재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재민이 소리쳤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신뢰할 수 없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저희 재단의 방침입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너무 일방적인 결정 아닌가요? 서연의 시선이 유리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유리 씨죠? 제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분. 유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방해하시는 건가요? 재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서연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귀하의 회사에서 납품한 의료기기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이런 회사와 계약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미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연아, 제발. 재민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 치우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경고가 담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회사예요. 서연이 문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저희 재단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법무팀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는 재민과 유리만 남았습니다.
재민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유리도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승진의 꿈도 행복한 미래도. 재민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재민에게는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절망의 색깔이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재민은 회사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도 말없이 따라왔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부장 사무실 앞에 서자 재민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어와, 김 과장.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미팅 어떻게 됐나? 재민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이유가 뭔가?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얽혀서. 개인적인 문제?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바보야.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망쳤다는 거야? 재민이 작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부장이 일어나서 재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김 과장 강등이야. 평사원으로 내려가. 재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부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없어. 짐 싸서 이 팀으로 가. 재민이 부장 사무실을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김 과장, 큰일 났다며? 미래 의료재단 계약 망쳤다는데 진짜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콕콕 박혔어요. 재민은 자리로 돌아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때 유리가 다가왔습니다. 재민 씨, 우리 좀 얘기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 저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부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혼했어요? 재민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도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고요? 서연이가 간병인인 줄 알았어. 진짜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다고. 유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재민 씨는 서연 씨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니까. 하지만 지금 알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 서연이 표정 봤어? 나를 완전히 미워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이 유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제 말은 재민 씨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유리가 말끝을 흐렸어요. 설마 나를 버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재민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서연에 이어 유리까지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한편 미래 의료재단에서는 서연이 아버지 박철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기분이 어때? 박철수가 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후련해요, 아빠.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살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제 뭘 할 거예요? 박철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자식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조사해 봐야겠어. 무슨 일들요? 의료기기 납품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일들 말이야. 박철수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김상무 들어와 보시오. 잠시 후 김상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재민이라는 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의료기기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보세요. 네, 회장님.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심하게? 박철수가 딸을 쳐다봤어요. 그 자식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간병인이라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돼. 그런 자식에게는 확실하게 교훈을 줘야 해. 박철수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며칠 후 재민의 회사에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재민 대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는데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입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사관들이 재민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조사관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허위 안전성 데이터였습니다. 재민이 몇 달 전에 조작한 자료였어요. 이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재민 대리,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허위 데이터 조작, 환자 안전 위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재민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사무실의 모든 동료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런, 김대리 완전히 끝났네. 환자들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다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재민의 귀에 들렸어요. 유리는 재민을 외면한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제약회사 직원이 의료기기 안전성 데이터를 조작하여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민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민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저게 정말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몇 달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모습이 꿈 같았어요. 서연을 간병인이라고 무시하던 그때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재민이 면회실로 나가봤더니 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유리야. 재민이 반가워했지만 유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재민 씨, 저 다른 회사로 이직해요. 뭐라고? 그리고 우리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요. 재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리야, 제발. 내가 나오면 다 해결할게. 안 돼요.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유리가 일어났어요. 재민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유리야. 재민이 소리쳤지만 유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에 혼자 남은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서연도, 유리도, 동료들도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재민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차가운 구치소에서 재민의 긴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재민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재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허위 데이터, 환자 피해, 살해까지.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몇 년 정도요? 최소 3년, 길면 5년도 가능합니다.
재민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미래가 있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재민은 독방에서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몇 달 전만 해도 승진을 꿈꾸던 자신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있어요. 그때 교도관이 왔습니다. 이재민 면회 나와. 재민이 면회실로 나갔어요. 유리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뉴스에서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재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재민이 깜짝 놀랐어요. 당뇨가 악화되셨어. 스트레스 때문에.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어머니가 재민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힘내거라. 어머니. 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가 더 악화될까봐. 그 말이 재민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부모님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민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민이 수갑을 찬 채 입장했을 때 플래시가 터졌어요. 피고인 이재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재민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4년.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추가로 벌금 2억 원과 의료업계 영구 퇴출을 명한다. 재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료업계 영구 퇴출. 이제 다시는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재민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어요.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생각은 없습니까? 재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재민의 선고 소식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의료기기 허위 데이터 조작 사건의 주범 이재민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연은 미래의료재단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허전함이었어요. 아버지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뉴스 봤니? 네, 봤어요. 기분이 어때? 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왜?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해요. 시간도 상처도. 박철수가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잖니. 그런가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끝이야. 이제 내 미래만 생각해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한편 재민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재민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루는 24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재민을 무시했어요. 환자들 생명 가지고 장난친 놈이래. 의사도 아닌 주제에 뭘 안다고.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작업장에서 재민은 단순한 일을 했어요. 상자 접기, 부품 조립 같은 일들.
한때 의료업계에서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간병인 가운을 입고 집에 돌아오던 서연의 모습. 그때는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서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재민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몇 달이 지나자 재민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다. 장례식에는 오지 마라. 사람들이 볼까봐. 재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신 때문에? 재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목 놓아 울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재민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재민, 괜찮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재민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 재민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었어요. 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재민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이미 팔려나갔고 적금도 벌금으로 날아갔어요.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개인 파산이요? 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재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그날 밤 재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작은 창문 너머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재민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늦었으니까요. 재민의 긴긴 밤이 계속됐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밤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재민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요. 2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가 은퇴하면서 자리를 물려준 거였어요. 서연의 첫 번째 일은 의료진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간병인 분들의 휴게실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네, 이사장님.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 수당도 2배로 올려주세요. 2배요? 네. 밤에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거든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이 이제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7층 내과 병동에 올라갔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 팀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수진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간병일 처음 배울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처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 병실을 둘러봤어요. 김할머니가 계셨던 자리에는 다른 환자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셨어요. 가끔 병원에 인사차 들르시는데 이사장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이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의료혁신 세미나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서울이대에서요.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해 달라고 하네요. 서연이 생각해 봤어요. 좋은 기회네요. 수락한다고 전해주세요. 며칠 후 서울이대 대강당. 서연이 연단에 섰을 때 수백 명의 의대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미래의료재단 이사장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여러분 중에 간병인 일을 해본 분 있나요?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의료재단 상속녀이지만 6개월간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서연이 간병인으로 일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김할머니와의 만남, 환자 가족들의 눈물, 의료진들의 헌신. 의사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이사장님, 힘든 일을 하시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때 서연의 마음속에 재민이 떠올랐어요. 재민과의 결혼 생활도 결국은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이었을까요? 강연을 마치고 나온 서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민호라고 합니다. 의사인데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실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의료 현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도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서요. 정말요? 어디에서요? 성북구 쪽이에요.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 재단에서 후원하면 어떨까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봉사잖아요. 민호가 감동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사장님 같은 분이 의료계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의료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간병인으로 일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보통 재벌가 딸들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저는 보통이 아니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세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민호는 서연의 상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그 경험도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럼 저는 어때 보여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고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사장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이사장님을 좋아해요. 서연이 잠시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서연과 민호는 결혼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간병인들도 참석했어요. 수진 팀장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팀장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사장님 같은 분이 행복하시는 걸 보니 저희도 기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의료재단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전국 1위가 됐고 의료진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됐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의료계의 혁신을 이끄는 박서현 이사장.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유명해졌네. 부끄러워요. 왜? 자랑스러운데.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야.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재민과의 결혼 생활, 간병인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복수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응? 고마워. 뭐가? 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그게 진짜 너잖아. 민호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상처까지 포함해서 널 사랑해.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그날 저녁 서연은 미래 의료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차갑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때 자신의 인생을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어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